여러분, 제가 오늘 싸우고 왔습니다. 결국 기다린 시간 끝에 싸움을 했는데 백신과 싸움을 했습니다. 이긴 것 같아요. 며칠 있다 쓰러질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크게 이상이 없습니다. 근데 주사가 아프다 그랬는데 맞고 뭐 주사바늘 넣은 느낌도 안 났어요. 사실 몸이 좀 둔해졌나 안 느껴지더라고. 그래서 그냥 어 소독하고 팔에다 소독하고 그냥 떼니까 끝났대요 바로. 안 놓은 거 아니야? 안 보고 있었는데 이빨 막 깨물고 있다가 봤는데 다 끝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크게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1차를 오늘 맞았죠. 1차. 1차 완료를 했습니다. 이제 2차까지 맞아야 되는데 에, 다시 태어난 기분이네요. 많이 이거 백신으로 인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아무튼 빨리 아프신 분들도 잘 치료가 돼서 잘 끝났으면 좋겠고, 접종도 빨리 다 끝나서 좀 이제 코로나가 좀 얘기 안 나오게끔 자유롭게 좀 다닐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비트코인 한번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지금 요 분봉인데요. 실질적으로 분봉을 놓고 봐도 이렇게 이제 어, 요 자리가 분봉상 지지선이었죠. 분봉 기준으로 깨지고 나서 회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봉상 크게 봤을 때는 5,200만 원 깨지고 나서 지금 회복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요 5,200에 대한 자리가 굉장히 의미가 커요. 그래서 어, 얼마 전에 한 달 전만 해도 상승장을 비슷하게 탔던 그런 구간에 좋은 자리였는데 거기가 쉽게 얘기해서 깨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또 약세장으로 가고 있는데, 자, 그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시장 하락되는 게, 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코인 시장 하락은, 자, 중국 때문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사실 중국 때문이라고 직접적으로 뭐 그렇게 할 수는 없는데, 말썽거리가 좀 많이 있죠. 그렇죠? 이번 사태가 또 많이 있었고, 오늘은 또 그 중국의 그 전력난으로 지금 사상 최악의 지금 상태에 놓여져 있습니다. 중국이 공장까지 이제 끊기면서 포스코 공장까지 중단이 됐습니다. 전기가 부족한 상태죠. 그래서 이제 문제도 많고 뭐 비트코인 중국인들 다 거래 금지시키겠다. 연말까지 다 내보내겠다고 하고 있고, 아무튼 지금 중국은 압박이라는 압박은 다 받고 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죠. 자,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아무래도 중국을 많이 겨냥하는 거는, 미국 다음에 중국이 강대국이 될 수 있는 나라로 많이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작년부터 해서 많이 이제 덤비죠. 지금 미국한테, 물론 뭐 덤빈다, 안 덤빈다 그런 얘기를 또 쓰는 것도 그렇지만, 너무 이제 공격적으로 미국을 대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도 가만히 있지 않고 제재를 가하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라는 나라를 좀 약간 가둬두고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가둬두고 있는 듯한. 근데 요게 과연 코인 시장하고 뭐가 연관이 있냐? 그렇게 연관성은 나는 크지 않다고 보고 있는데, 기사들이나 내용들을 보면은 지금 요런 꼴이에요. 중국이 미국 까니까 미국도 가만히 있지 않고 중국을 지금 봉쇄하는 느낌. 이렇게 줄치고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자, 그래서 사실 이제 그런 내용도 뭐 그럴 수 있지만,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코인 시장을 놓고 봤을 때는 단기 상승 시점이 끝나고 하락이 지지선이 깨지면서 단기간에 하락이 나오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 이거 이외에도 뭐 또 이제 비트코인 그 직원들 있죠. 거래소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앞으로 이제 비트코인 거래할 수 없다. 그것도 11월부터 또 규정하겠다고 얘기를 지금 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부분이 이 짧은 시간 안에 막 생기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도 발생이 되고 있고, 조금 복잡하게도 들려죠. 자, 그래서 이제 많은 부분들이 이제 이 기사를 보면은 이런 내용들도 다 나중에 보시면은 사실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거는 몇 개 없습니다. 나는 그렇게 보거든요. 비트코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사들은 몇 개 안 된다.
근데 거기서 세부적으로 쪼개어서 나눠진 기사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우리가 혼란스러운 거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이렇게 좀 보겠습니다. 자, 4시간 봉으로 봤을 때 흐름이 많이 좀 뒤바뀌고 있어요. 뭐 어떻게 뒤바뀌고 있냐면 비트코인이 하락이 되면서 지금 계단식 패턴으로 내려가고 있는 와중인데, 자, 이 자리에서 우리가 분봉을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4시간 봉으로 봤을 때 데드 크로스가 발생이 됐죠. 자, 데드 크로스라는 거는 이평선이 역배열로 돼가지고 이평선을 깔아보면은 지금 이평선이 이렇게 올라왔다가 이렇게 지금 꺾이고 있어요. 그럼 이렇게 이평선이 꺾이고 있으면은 이평선 밑에 캔들이 있을 경우에는 보통 데드 크로스로 간주를 합니다. 그래서 상승장을 잘 타고 가다가 하락으로 꺾인 시점부터 해서 데드 크로스 시점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지금 마찬가지로 데드 크로스의 초입 구간이에요. 그래서 짧게 보는 분봉을 제외하고 지금 긴 분봉으로 놓고 봤을 때는 1봉을 포함해서 당분간 상승은 어렵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요. 자, 요거에 대한 전체 흐름은 이렇게 이평선이 지금 위에서 캔들이 이평선을 뚫고 위로 올라가 줄 때, 요때 다시 한번 상승 포인트가 잡히지 않을까 보고 있는데, 그게 비트코인 기준으로 해서 얼마다, 언제다 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지금은 이평선 아래에 캔들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주가가 못 간다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기 올라탈 때까지의 시간이 좀 많이 소요될 거다. 그리고 또 하나는 추세로 놓고 봤을 때도 전체적으로 아직 좀 먼 길이고, 저항선도 마찬가지로 좀 돌파가 안 된 상태다 보니까 많은 부분이 좀 복잡하게 돼 있죠. 더군다나 또 오늘 5200포인트가 깨지면서 5200만원이 깨지면서 오히려 하락에 대한 폭은 자꾸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떤 개별 코인을 놓고 공략을 하기에는 사실 나쁘진 않은데, 예를 들어서 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뭐 코스모스 사고 싶다, 에이다 사고 싶다, 살 수 있어요. 살 수 있는데 항상 그런 것 같습니다. 뭔가 불안정인 시장 자체가 코인 시장뿐만이 아니고요, 세계적으로 불안정 시장이죠. 불안 시장입니다. 그죠? 제가 전에 그거 말씀드렸어요. 뭐 나스닥도 보고 다우도 보고 우리나라 코스피도 봤는데 흐름 좋지 않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다가 비트코인까지 봤는데 흐름이 좋지 않다. 그러니까 이제 코스피 다우 이런 애들도 있고, 그 다음에는 비트코인도 꺾였습니다. 비트코인도 전체적으로 흐름이 꺾인 거예요. 흐름이. 미국 증시나 우리나라 증시나 코인 시장이나 안 좋은 게, 잘 가다가 너무 많이 갔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이제 그림으로 보면은 이렇게 올랐다가 위에서 이렇게 꺾여 버렸어요. 꺾인 초입이란 말이에요. 그랬는데 여기에다가 플러스해서 이번에 뭐 거래소에 대한 어떤 제재, 그 다음에 테이퍼링, 금리 인상 여러 가지가 묶이면서 또 미국하고 중국 또 싸우게 되면 시장이 더 안 좋아지겠죠. 뭐 무력 상황까지 갈 것 같지는 않은데 얘기들이 좀 많이 오가고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또 팩트가, 이번에 그 중국 공장 지금 중단됐잖아요. 전력난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에다가 이제 납품을 하는 요런 회사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생활용품, 뭐 먹는 거 이런 게 지금 많이 좀 끊길 거다라는 얘기를 해요. 중국이 지금 완전히 이제 거의 봉쇄당한 상태인데, 자,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모든 게 다 악재가 겹쳐서 하락된다고 한다면은 요만큼 찔끔 빠졌다가 이렇게 갈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지금의 어떤 분위기라든지 흐름은 기사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걸 많이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상 아닌 게 더 많습니다. 아닌 게 훨씬 많고, 지금 비트코인 월봉에서 또 놓고 보면은 이게 흐름이 회복되는 시점이 6천만 원은 회복이 됐어야 돼요. 월봉 기준으로. 요 자리죠. 6천만 원이면 요 자리에서 회복이 됐어야 되는데 장중에 잠깐 올라갔다가 종가로 밀려버렸어요. 월봉에서는. 자, 그래서 지금의 어떤 큰 그림에서 우리가 봤을 때는 이번 연말 뭐 내년 봤을 때 과연 상승장이 제대로 나와줄 거냐 라는 거에 대한
부담스러운 부분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투자하기에는 적합한 시기는 아니다. 이번 연도가 지금 이제 그렇게 좀 되어버렸어요. 이더리움도 마찬가지고, 이더리움은 지금 여기 자리에서 이제 350만원 깨져버리면은 바로 이제 300만원까지 내려가겠죠. 많이 빠지면 280만원까지, 진짜 시장 악재랑 겹쳐서 내려가면 200만원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 흐름이 뭐냐면은 이제 요런 거예요. 그때 이제 여기 상승장이 잘 올라갔을 때, 하락됐을 때 요 며칠 2주 만에 급격히 하락됐죠. 요런 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요 찍고 반등 나올 수 있어요. 예, 그러면 이제 그때 이후로는 조금은 좀 느슨해지지 않을까. 왜? 이미 악재가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좀 부분을 계속 놓고 체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도 이제 뭐 흐름은 그렇게 크게 변동사항은 없고요. 사실 분봉은 점점 안 좋아지고 있다라는 것만 꼭 기억을 하시고, 추가 매수는 그러면 언제 해야 되냐? 자, 원래 기본적으로 추가 매수라는 거는 마이너스 40에서 마이너스 50%대 합니다. 왜요? 상한, 하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이제 이렇게 큰 폭을 놓고 계산을 하는데, 지금 시점에서도 그 마이너스 40% 50% 빠졌으니까 하냐? 아니죠. 왜? 악재가 너무 많이 겹쳤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4천만원 깨지면, 또는 3천 초반 가면, 중반 가면, 그때 가서 추가 매수를 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떨어지면서 조금씩 조금씩 추가 매수 해버리면은, 그게 가능하신 분들은 괜찮은데, 그게 안 되시는 분들은 한 방 딱 살 수 있는 포인트를 정해서 공략해야 되겠죠. 예, 비트코인은 거기고 이더리움은 200만원이고, 그래서 딱 200이 아니고 200만원 근처 초반만 와도 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순간적으로 왔다가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 타이밍만 잘 조절해서 공략을 해야 되는데, 그 시점이 추가 매수로 자리다 라는 거를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도 크게 올라가는 코인이 없고 오히려 빠지는 코인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종일의 지수를 놓고 보면은, 자, 사실 요 하루 종일 이렇게 횡보하는 지수 요 그래프는 좋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이런 게 이제 결국엔 똑같은데, 상승하고 나서 조정받는 거 괜찮습니다. 하락하고 나서 조정받는 거는 반대로 위험해요. 하락 가능성이 더 높고, 상승받고 조정받다가 있는 애들은 오히려 상승폭이 좀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역방향의 모습이라고 좀 봐야 되겠죠. 어제도 전체적으로 흘러내렸고, 그리고 분봉이나 일봉상 봐도 다 깨진 상태입니다. 역방향이고, 그래서 아까 전에 이제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봉에서의 데드 크로스 발생, 240분봉에서 데드 크로스 발생된 거면 조금 긴 시간을 두고, 짧게는 뭐 한 3, 4일에서 진짜 길게는 일주일 이상 하락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요거 핸드폰으로 뭐 보시든 아니면 여기다 이평선을 깔아서 보시든 해보면은, 분봉에서 240분봉 놓고 보면은 그동안 얘가 탄력을 받으면서 올라왔던 시점이 이때부터 계속 골든 크로스 방향이었단 말이에요. 골든 크로스, 추세선이 밑에서 노는 그런 바닥이었는데, 이제 요렇게 돼 버렸습니다. 요렇게 꺾여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갈 만큼 가고 나서 이탈 시점이 발생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은 더 차트를 의존하고 차트에 대해서 방향을 좀 더 보는 게 좋다. 우리는 직접적으로 코인에 관련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참고로 하고, 차트 공부도 참고로 하면서 좀 방향을 준비해 나간다면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화이팅 하시고요. 좋은 시장은 올 거고, 좋은 시장이 올 건데, 그 전에 안 좋은 시장이 나타난다고 한다면 우리가 좀 충분히 대응 준비를 하자라는 거에 포인트를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